때 출제되는 어법에는 패턴이 있다. 세 번째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보시면요. 1번 먼저 볼게요. skillful learners에서 주어가 먼저 나왔네요. 이제 뭐 숙련된 학습자들은 know,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를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또 나왔어요. 우리 계속 반복이 되죠. 그래서 출제되는 어법에는 패턴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렇게 반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know가 살면시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는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사절 접속사 중에 what이 들어가야 되냐, that이 들어가야 되냐 이 문제 정말 자주 나오죠. 또 나왔어요. 그러면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what과 that은 자주 물어보는 이유가 둘 다 명사절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해석이요. what도 뭐뭐한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 that도 뭐뭐한 것이라고 해석이 돼요. 시험에 자주 물어보는 이유, what은 뒤에가 불완전하기 때문이고요. that은 뒤에가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너 구분할 수 있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해서 what 뒤에는 명사 하나가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명사 하나가 빠져 있어요.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하지만 that은 이제 들어갈 자리가 더 이상은 없는 거죠. 그럼 뒤에 문장을 또 이제 우리가 파악할 줄 알아야 되는데 뒤에 문장 보시면 putting on the same clothes에서 얘가 주어 다시가 됐어요. 근데 won't work에서 동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 work가요. 일형식 완전 자동사예요. 일형식 완전 자동사인데 work가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동사로 일형식으로 일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지만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효과가 있다라는 뜻도 있어요. 효과가 있다. 또는 공부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work가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효과가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어요. 효과가 있다. 얘 일형식이기 때문에 뒤에는 목적어도 필요 없고 보어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for every class에서 얘는 이제 부가 되기 때문에 별로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문장이 일형식으로 완전하게 됐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을 함께 받아줄 수 있는 명사절은요. 여기서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that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killful learners 했으니까 숙련된 학습자는 know, 알고 있습니다. that 무엇을요? putting on the same clothes, 같은 옷을 입는 것이 won't work for every class 했으니까 모든 수업에 work, 효과가 있지 won't,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이 that은 뒤에 완전한 문장을 받아주는 명사절 접사고요. what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받아주는 이제 명사절 접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They are flexible learners.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유연한 학습자들입니다. 비동사가 이 형식이기 때문에 learners라는 명사가 주어와 동일하게 되는 이제 주격 보호가 되겠죠. flexible은 뒤에는 learners 수식해주는 거였고요. 자, 그럼 뒤에 문장 They have different strategies.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어떤 전략들을 have,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다음에 뒤에 and가 나왔어요. 이 and는 병렬 구조를 만들어주는 접사기 때문에 뒤에 보면 know라는 동사가 나왔죠. 그러면 and 바로 뒤에 들어가 있는 것과 앞에 어딘가 들어왔을 같은 구조가 병렬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and로 병렬 구조가 have, 그 다음에 뒤에 know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보면 그들은 다른 전략들을 가지고 있고 and know, 그리고 압니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when to use them, 얘가 뭐가 되냐면 두 번째 동사의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되면요. 이제 투부정사가 되면 얘 명사구거든요. 의문사 뭐뭐 하는지, 의문사 뭐뭐 할지 뭐뭐 하는지 라고 해석이 되는 명사절이에요. 명사구예요. 그럼 when to use, 언제 사용할지 라고 해석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건 뭐냐면요. is를 써야 돼, tham을 써야 돼 이거거든요. 그럼 이거 대명사 문제예요. 대명사는 명사 대신 나온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어떤 명사를 대신 받아줬느냐 이거를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들은 다른 전략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언제 그것을 사용할지 알고 있습니다. 뭐를 사용해요? 앞에서 이 전략을 당연히 사용하게 되겠죠. 이 전략을 받아주는 거는 대명사 이제 단수냐 복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strategies 이제 복수로 나왔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tham이라는 복수 이제 대명사가 되겠죠. 그리고 그 전략들을 언제 사용해야 될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선생님이 이제 어법 문제를 풀 때는 이제 해석으로 풀지 말고 문장의 구조를 앞에부터 잘 파악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대명사인 경우에는 받아주는 명사가 어떤 거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해석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they, 그들은 또 know, 알고 있습니다. that, 무엇을 알고 있냐면요. 이 that, 앞에서 얘기했던 이 명사절 that일 거예요. 명사절 that 또 나왔네요. 그럼 that 뒤에는 어떻게 나와야 된다 그랬죠? 이 t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지 명사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뒤에 문장 다시 한번 보면 they know that,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요. you, 당신이 study, 공부한다는 거죠. 근데 for multiple choice test 했으니까 선다형,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test, 시험을 위해서 공부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이 for multiple choice test는 전명구로 그냥 무엇을 위해서라는 부사예요. am-부로 쓰였거든요. 그리고 이 study가 뭐냐면 얘도 1형식 완전 자동사예요. 1형식 완전 자동사. 문장은 끝난 거예요. 이해되셨죠? 2형식 아니고요. 1형식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로 문장이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문장에서 성분 역할을 하는 형용사는 뒤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뒤에 얘가 이제 different는 형용사고요. differently는 부사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수식해주는 게 명사냐 아니면 보어자리냐. 명사나 보어자리 들어간다면 형용사를 쓰겠죠. 또는 나머지를 동사나 또 다른 부사나 형용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면 부사를 사용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를 수식해주고 있냐면 공부하다라는 걸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선다형 이제 학습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는 거죠. 그럼 study라는 동사를 수식해 주려면 여기서 필요한 거는 부사였을 거예요. 부사. 여기서는 뭘 수식해 줬죠? 여기서는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동사 수식하기 때문에 부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다르게 공부한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then 누구랑은 다르게 공부를 하냐면 뭐랑 공부를 다르게 하냐면 you study, 당신이 공부하는데 for essay test 했으니까 어떤 에세이를 쓰는, 논술을 쓰는 그런 이제 시험을 위해서 너가 공부하는 것과는 다르게 공부한다라는 것을 이제 skillful learners 했으니까 유연한 학습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너가 공부하는 방법이 이제 뭔가 서술형, 논술형 공부를 할 때랑 선다형 공부를 할 때는 다르게 공부한다라는 거 그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다시 different라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 자리였어야 되는데 문장은 끝났기 때문에 또 보어 역할은 할 수는 없었고요. 그리고 수식받을 수 있는 명사도 없었고요. differently는 부사로 앞에 있는 동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여기서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4번. gradually 했으니까 점차적으로 am프예요. 점차적으로 뭐 이제 뒤에 있는 문장을 수식해 줄 것 같죠? 사람들은 여기 동사 자리예요. 자, gave, were given more time off. 그래서 time off는 뭐냐면 여기 보면은 명사인 것 같거든요. 명사예요. 지금 일단 명사 들어갔어요. 명사는 이제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쓰이게 될 건데 give라는 동사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give라는 동사는요. 사명식으로도 쓰일 수 있고요. 3자가 왜 이렇게 생겼죠? 다시 지우고 쓸게요. 자, give라는 동사는 사명식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사형식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명식으로 쓰이게 되면 이제 무엇을 주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give 쓰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쓰면 돼요. 자, 사형식으로 쓰이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간접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do, 직접 목적어는 무엇이 되는 동사일 거예요. 이 give라는 동사는요. 자, 여기서는 그러면은 gave냐, were given이냐 이렇게 됐을 때 수동태 문제예요. 수동태 문제. 자, 잘 보세요. 수동태 문제를 풀 때는요. 자, 수동태 문제를 풀 때는요. 첫 번째, 자타를 구분하셔야 돼요. 자타 구분. 자동사냐 타동사냐 구분해야 되는데 자동사면 애초에 수동태가 안 돼요. 그죠? 타동사여야지 수동태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동사면 이미 비동사 PP는 틀린 거예요. 자, 그럼 타동사가 맞다. 그럼 뒤에 이제 B 플러스 PP가 잘 나왔고 뒤에 목적어가 없냐를 봐야 돼요. 왜 목적어가 없어야 되냐면 원래 있었던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나가는 게 수동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적어가 없어야지 비동사 플러스 PP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외가 있죠. 세 번째 뭐가 있냐면 비동사 플러스 PP 뒤에 명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무조건 틀리냐? 아니라는 거죠. 이 명사는 뭘 수 있냐면 방금 얘기했던 사형식 동사에 직접 목적어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오른쪽에 보세요. 사형식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이 간접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들어가는 수동태가 되면요. 그래도 목적어 하나 DO가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가 돼도 이제 뒤에 명사인 직접 목적어는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이제 오형식에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뒤에 목적격 보어인 명사가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 뒤에 뒤에 여기 비동사 PP 나왔는데요. 뒤에 명사 있다고 무조건 틀리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뭘 봐야 되냐면 얘가 뒤에 있는 more time off가 간접 목적어냐 직접 목적어냐 보면 되겠죠. 또는 얘를 이제 해석을 좀 해보면요. 사람들이 주냐 아니면 사람들이 받냐를 보면 돼요. 그럼 사람들은 더 많은 휴가를 주었다가 돼야 될까? 아니면 사람들은 더 많은 휴가를 받게 되었다가 될까요? 받게 되었다가 되겠죠. 물론 좋은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gave를 써도 삼형식 문장이니까 가능은 한데 아래 해석을 보면 점차 사람들은 더 많은 휴가를 받게 되었다라고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들어갈 수 있는 게 수동태가 될 거고요. 수동태 비동사 플러스 PP가 되었지만 뒤에 직접 목적어였던 more time off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 있었던 이 more time off는 이 문장, 이 B 플러스 PP 사형식 문장에 직접 목적어가 남아있는 형태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동태는 조금 복잡해서 우리가 이제 다른 이제 수업 들어갈 때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걸로 할게요. 자, 5번 보시면요. Railways in the 19th century. In the 19th century는 전면구로 컴마 있으면 일단은 문법 문제 풀 때는 컴마 빼고 보세요. 왜냐면 얘 어차피 부연 설명이거든요. 좀 빼고 보시면 되고 그럼 railways가 주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철도들은 19세기에는 나중에 봐도 된다는 거죠. 이제 근데 오픈드냐 오프닝이냐 이렇게 들어갔어요. ed냐 ing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택지를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오픈드가 됐을 때는 과거 동사일 수도 있고요. 또는 과거 분사일 수도 있어요. pp일 수도 있어요. 오프닝일 때는요. 동명사일 수도 있고요. 명사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현재 분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보통 ed냐 ing냐 이렇게 나오면은 얘 과거 분사냐 현재 분사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선택지를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과거 동사로 쓰였을 때는 얘가 동사 자리라는 거예요. 뒤에 동사가 있으면 안 돼요. 그쵸? 근데 이제 오프닝은 동사 역할은 못해요. 다시 오픈드라는 ed는 과거 동사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오프닝은 동사 역할 못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이 문장에서 얘가 안 들어가도 동사가 있었냐 없었냐만 보면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railways 주어 나왔고요. 오프닝업 하면 다시 동명사일 리는 없어요. 왜냐면 앞에 railways라는 명사가 이미 들어갔거든요. 이 명사가 들어간 상태에서 뒤에 또 명사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여기 선택지에서 동명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뒤에 opened up 뒤에 보면 now famous seaside resorts가 나왔거든요. 이제는 유명한 해안가의 리조트가 오프닝 했는지 아니 오픈드 되었는지를 보면 돼요. 오픈했는지 안 했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search as는 전명구니까요. 전치사고 Blackpool and Brighton 얘는 이제 또 명사가 되겠죠. 전명구예요. 전명구는 떨거지라고 얘기했었죠. 문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볼 수 있냐? 이 now famous seaside resort를 목적으로 봐야 되고요. 여기서는 동사 자리였겠네요. 안 그러면 이 문장에 동사가 없어요. 자, 그럼 동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여기서는 오픈드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해서 19세기에 철도는 이제는 유명한 그런 해안가의 리조트를 오픈했습니다. 열게 해 주었습니다. 뭐 이제 블랙풀이나 브라이튼 같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동사 자리냐 아니냐 이걸 따져보면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고요. 여기서는 지금 무슨 역할을 했다? 과거 동사 역할을 했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마지막 6번 볼게요. With the railways에서 with the railways 뭐가 들어갔냐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가 들어가게 됐거든요. 자, 전명구가 들어가면 처음에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문장의 맨 처음에 전명구가 나왔다. 그리고 뒤에 컴마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요 도치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도치.
그래서 전면구, 다시 말해서 부사구 도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부사구 도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도치라는 건 자리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랑 동사가 자리가 바뀌면 돼요. 그래서 부사구 도치에서 사용한 동사가 만약에 비동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되냐면 부사구 먼저 문장의 맨 앞으로 나왔어요. 원래 뒤에 있던 애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부사구 나오고 비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나오면 돼요. 자, 여기서 내가 쓰인 게 일반 동사인데 일반 동사 중에서 일반 동사 자동사다. 그러면 비동사랑 마찬가지요. 부사구 나오고 자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나오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사용한 게 타동사예요. 타동사인 경우엔 좀 덩어리가 커요. 그래서 이제 그냥 자리가 바뀌기는 좀 너무 무거워서요. 이 타동사의 절친, 아주 절친인 조동사 중에 do, does, did라는 조동사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기서 부사구가 이제 강조를 받기 위해서 문장의 맨 앞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뒤에 쓰이는 동사에 따라서 위치가 조금 달라지는데 어쨌든 부사구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나오고 주어가 나오는 도치가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당연히 뒤에 보면은 many large resorts에서 얘가 주어가 쓰였거든요. 그럼 여기가 동사 자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은 익숙하지 않아요. 문장에 맨 앞에 전면구 나오고 나서 동사 나오는 거 익숙하지 않겠지만 이제는 익숙해지시면 돼요. 아, 부사구 도치가 되었구나. 그럼 뒤에 many large hotels라는 주어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이 문장에 동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came이라는 과거 동사가 이 동사 역할을 해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수업한 거 많았어요. 내용 많았었거든요. 보시면 이제 앞에서 우리 명사절은 반복이었어요. 우리 1강에서도 나왔고 2강에서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의문사 투부정사가 명사 역할을 한다라는 2번.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는 이제 부사는 동사를 수식해준다. 4번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수동태를 만들어내는 거를 설명을 했는데 수동태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나중에 하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걸 나중에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서는 문장의 동사를 찾는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다 중요하지만 여기서 5번에 동사 찾는 역할 정말 중요하니까 잘 해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에서는 부사구 도치라는 약간 특수 구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질문 있으시면 오늘 조금 복잡했기 때문에 질문 있으시면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